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즉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또는 상시종사가 안 된다고 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과 농지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시행 장려하고 있는 제도로 다른 연금과 중복 적용도 배제되기 때문에 잘 알고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19 부동산 대책과 개정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되면서 무엇보다도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일부 농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정농지법 시행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서는 농취증 신청자에 대한 연령이나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이나 영농 경력, 농업 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유명무실하게 요식행위 정도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농지 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19 부동산 대책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농업 경영 계획서에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해 농지의 신규 취득 심사와 취득 후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 또한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되어 농지의 신규 취득이야 그렇다 치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자격이 필요하고 이미 농지를 소유한 분이라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점점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농지연금 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와 농업인 자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지의 제촌 자격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사업용 농지의 중과세 관련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와 농업인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고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 자격과 자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 소유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에서 농업 경영과 자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의미는 잠시 미뤄두고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이는 전업농을 의미합니다.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재배 작물에 따라 농작업의 노동력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라 차마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즉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또는 상시종사가 안 된다고 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부터 언급한 하나에 해당되면 농지법의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생 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의 농작물 또는 다른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면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이라고 해석되어 줄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의 농작물 또는 다른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른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등 동물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가축은 매일매일 사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도 농지법의 농업인으로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또는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의 버섯 재배사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가 농작물의 경작 다른생 식물의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상시 종사할 수 없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면 농지법의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양도세 감면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의 제촌 작용의 의미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에서는 제촌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고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휴경만 하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퇴직하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소득세법과 조특법의 제촌 자격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위반 없이 잘 소유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농지연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지연금 제도는 인터넷 포털에서 농지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설명도 잘 되어 있고 그리 복잡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대출 형식이기 때문에 농지연금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 채무 전부를 상환을 통하여 농지연금 약정 해지가 가능한데요. 농지연금 지급 형태에 따라 경영 이항형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농지연금 채무를 전부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유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연금 취득 자격 및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 연령과 영농 경력이 적합해야 하는데요. 가입 연령은 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며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 경력 요건인데요.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라는 것은 통산에서 5년 이상 영농 경력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통산이라는 의미는 신청일 직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영농 경력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 영농기간 중 아니면 과거
합산해서 5년 이상만 해당이 되면 영농 경력은 적합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소유 농지에서 영농 경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5년 이상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년 이상 영농 경력 입증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영농 경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2장의 영농 경력 확인서나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나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대상자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둔다면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여기서 고령 농업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은 만 65세가 되시더라도 청년층에 속하지요. 경로당에 가시면 담배 셔틀 하셔야 될 연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자격 요건을 갖춰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농지연금 대상 농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의 담보로 농지를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이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 농지여야지 자녀나 형제 등 제3자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연금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구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소지하는 농지여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요건 중 나다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농지 취득이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다면 굳이 나다 요건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지연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입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다만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 농지는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안 되고요. 본인이나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발지역 개발계획이 지정 고시 시행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죠. 매각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연금 신청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보유나 거주 요건을 둔 이유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면 가격이 저렴하겠죠.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를 낙찰받아서 연금 신청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런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로 다른 연금과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연금들은 그래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승계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농지연금 신청할 당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제도의 장점은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23조에서 농지를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업 경영에 종사한 지 5년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본인 주소지 또는 연접신구 소재 농지는 개인에게 임대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영농을 하거나 개인 간의 임대를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수령한 연금이 농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청구하지 않겠다니까 상당한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하고 6억 원을 초과한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담보농지 평가 방법인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80%만 인정해줬는데 이 부분도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왈과 알바 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분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제가 농지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입니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강화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농지를 활용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